띠르르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안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빈틈없는 검찰의 보안 수사로 가해자들 엄정 처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경찰청은 엉망진창 이 초동 수사로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했던 구리경찰서 감찰에 착수했다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평론가,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화순 전남대병원인데요. 아주 그냥 안방이네, 안방. 왜 저러고 살아 하신 박경민님. 자, 양산천 둔치 잔디밭에서 파크 골프 치네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이야 하신 허가희님. 서울 중랑천 갔는데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어. 그 와중에 또 폼은 좋아서 더 짜증나 하신 김하나님. 자, 미국 조지아입니다. 저만 사만 보는 줄 알았더니 우리 골프 동호회 라베 회원들 다 보고 있네요. 완전 깜놀 하신 제니권님, 그리고 엄미님, 김용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주세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빙판 대신 무대 위로. 자,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스케이팅 20년 가까이 했지만 은퇴한 지도 12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의 현역 시절의 모습을 많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발레리나로 전업을 한 겁니까? 전업을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전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씨, 이번엔 우아한 발레리나로 변신을 한 건데요. 최근 구글 유튜브 채널 캠페인 영상에 등장한 김연아 씨. 선수 시절 2009년 L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첫 우승을 했던 곡이죠. 모두가 아시는 죽음의 무도를 발레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역시 자태가 남다른데요. 이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캠페인 영상은 안무 구성부터 동작 교정, 무대 연출에 이르기까지 AI 모델이 활용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등 근육 보셨어요? 등 근육. 봤습니다. 와, 진짜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셔죠. 선명한 등 근육이 너무 많이 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는 피겨를 한 지 20년 됐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지가 12년이 돼서 지금은 몸 상태가 거의 일반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저희가 다 등 근육도 봤죠. 또 탄탄한 실루엣이나 정말 섬세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정말 타고난 발레리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영상을 본 누리꾼들 굉장히 격한 반응입니다. 빙판이 녹으니 백조가 됐다. 각도, 눈빛, 발레와 너무 잘 어울린다. 이 표정이 너무 그리웠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CCTV가 지켜본 손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팡이 짚고선 할머니 무언가 발견을 한 듯 뚜벅뚜벅. 이게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자, 상자 뚜껑 쑥 봤더니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피자였다. 자, 그렇게 가는가 싶더니 끽 주변을 두리번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국 다시 직진을 하지만 아니야. 세상 최고 별미는 공짜 피자지. 아이고, 진짜 제발 좀. 그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배달 앱으로 피자를 시켰습니다. 배달 완료 알림 받고서 이제 피자 가지러 가야지 한 5분 뒤에 피자를 가지러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피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 CCTV를 보니까 한 할머니가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이 피자를 훔쳐간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평소에 주변에서 폐지 줍던 모습을 많이 좀 봤다는 거예요. 피해 금액은 31,000원이고 제보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미제로 종결됐다는 통보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지금도 할머니 종종 마주치는데 미제로 끝나 아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한 매대 앞을 지나다가 그대로 멈칫합니다. 자, 구경하는 척 매대 위에서 김부각 봉지 하나를 쓱 들죠. 계산을 하려고 줄 서는 듯 하더니 아, 세상 최고 별미는 공짜 김부각이지. 그대로 물건만 들고 쌩하더라. 제발 좀. 변호사님. 네, 인천 부평 시장 안에서 제보자가 저 눈보다 빠른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쓱 집어가지고 그래도 줄 서는 척, 그래도 계산하는 척 이렇게 했다가 그냥 김부각만 들고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피해 금액은 약 7,000원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내 가방 자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경찰 신고. 경찰이 신고해주세요. 공무사차려. 자, 이거 사람을 때린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심각하죠, 지금? 자, 사흘 전 오후 4시쯤 부산 동해선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열차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본인의 옆좌석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열차에 탑승한 중년 남성이 여성에게 그 가방 놓아둔 자리에 좀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내 가방 자리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성이 굴하지 않고 여긴 사람이 앉는 자리다라면서 여성의 가방을 들어 올리자 여성 갑자기 일어나서는 왜 내 가방 건드리냐며 소리를 치고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니, 뺨을 때려요? 딱 봐도 아버지 뻘인데. 아, 그러니까요. 폭행입니다. 폭행.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여성은 지하철역을 3개나 지날 동안 남성 승객에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다른 승객이 112에 신고해서 이후 열차 직원이 출동해서 여성을 또 제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은 직원과 승객들에 의해서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왜 저래,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 손톱 수발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육아휴직 중인데요.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덕분에 저도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이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몸을 구부릴 수가 없다 보니 그때 제가 몇 번 남편의 발톱을 대신 깎아줬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은 발톱이 자라기만 하면 제게 깎아달라고 했고 결국 결혼 이후에는 손톱을 깎는 것까지도 제 몫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손톱이 길다길래 깎아주고 있었는데요. 자기야, 새끼 발톱 더 짧게 깎아줘. 둥글게. 여보, 이제 슬슬 당신 혼자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 안 돼. 나 이제 손톱 깎는 거 다 까먹었어. 아우 진짜 혀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여보? 애들 보느라 지금 정신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발톱까지 깎아주고 있어야겠니? 아, 나는 하루 중에 이 시간이 힐링이란 말이야. 케어받는 이 기분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는 아내가 귀도 파준다면서 손발톱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남편인데요. 아니 아이들 돌보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대체 언제까지 깎아줘야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야, 최영진, 네 톱은 네가 깎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에요. 나 너 어쩜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니? 아무렴 내가 이걸 못 깎아서 이러겠니? 힐링이라고 했잖아, X. 오늘 팽팽합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요. 아니 일단 남편이 저렇게 힐링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 애정 표현 저는
해줄 수는 있지만 정말 남편이 좀 얄밉잖아요. 이제 막 동그랗게 깎아달라 그 모양까지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선을 넘었다. 깎아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모양 잡아달라, 여기 깎아달라, 저기 깎아달라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현명하게 조금 살을 찝으시면 되겠다. 힌트를 드립니다. 자, 신 변호사님, 그런 나는 우리 신랑 손발톱 깎아준 적 있다 없다?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표리부동한 거예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자, 일단 지금 두 아이 육아 중입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상대에게 해달라고 미루는 순간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아내분 육아하면서 지금 아이 손발톱 자르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힘든데 애도 지금 케어해야 되고 남편까지 저런 거 해줘야 된다. 아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최 평론가님, 내 아내한테 손발톱 깎아 달라고 한 적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얼마나 표리부동한 인간입니까? 예. 자, 교수님. 네, 사람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은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이제 같이 있어주는 배우자나 애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 다른데, 이 남편은 보니까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이런 걸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고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애 때와 결혼 때는 다를 수 있고, 여기 좀 애도 키워야 돼서 너무 바쁘시긴 한데, 보니까 또 남편이 부인을 많이 시켜먹는 남편이 아니에요. 집안일을 다 해주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니까 좋은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도 피해갈 없습니다. 아, 진짜. 야, 멋진 여성. 자, 김한 아나운서 있다 없다? 우리 신랑. 발톱을 깎아준 적은 없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서 누군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저도 사랑을 받고 싶고 아이처럼 좀 누군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분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이런 걸로 좀 해소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보경님께서는 토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니나노다님께서는 유아로 퇴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영미킴님은 너가 깎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토할 것 같다.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제발 좀 돈터치. 한컴, 문서만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AI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데이터, 보안, 일상의 안전까지 한컴의 조율로 완성됩니다. AI 오케스트레이터 한컴.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도 이 집에선 해방되죠. 우리 집 공기는 나비의 내니까. 요리 매연은 막아주고 습도까지 최적으로.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어디지? 한국약국 입국. 동전 파스. 로이히 주먹코 통증의 뜨거운 한수. 온감 자극으로 통증 지점을 공략하다. 한국 약국에서 만나요. 일동제약.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부딪힌 후 인도로 돌진한 사설 구급차에 중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가던 중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참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인데요. 자, 교수님.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3분쯤에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뒤에 그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학생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도 크게 다쳤고요.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도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먼저 충돌한 뒤에 구급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길을 걷고 있던 중학생을 덮친 겁니다. 자,
자,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천둥 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말 예감이 무지 큰 장난이나 해가지고 막 뛰쳐나갔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호흡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저기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큰 사고는 정말 평생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뭐 충격이 엄청 컸네요. 사고 충격이. 그렇습니다. 이 목격자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고 당시 인근 사무실에 있었고 천둥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이 사고 현장이 굉장히 처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호흡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이 길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응급구조사로 구급차 도착 전까지 사고가 난 사설 구급차 내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설 구급차는 앞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사고 충격으로 표지판이 뽑히고 소화전 보호대도 부서졌고요. 승용차 역시 크게 파손이 돼서 파편이 주변에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가 중요하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사설 구급차 운전자 그리고 사고 목격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응급구조사는 처음 보고 이제 이송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파란불이어가지고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량이 보여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급브레이크를 일단 확 밟았는데도 이제 멈출 수도 없고 뭐 피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 승용차가 왼쪽에서 길을 건넜어. 신호가 막 떨어지는 어떤 끝자락에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부딪힌 거야. 꼬리물기 형식이었던 것 같아. 구급차는 두 번째 차에 가려가지고 그걸 몰랐지. 그 차하고 부딪히면서 나가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사설 구급차가 이렇게 쉰 가고 있는데 신호위반 차량이 옆에서 팍 들이받아서 튕겨져 나간 구급차가 아이를 덮쳤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시선에서 이 사고를 바라보면요. 사고 약 5분 전인 오후 4시 48분에 위급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까 부딪히는 장면도 보셨죠? 다만 이 사설구급차 운전자도 시속 60km 구간에서 과속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당시 주행 중이던 목격자도 그 승용차가 꼬리물기를 했고 구급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충돌한 걸로 보인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과속을 하던 사설 구급차가 부딪히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설 구급차가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 양쪽 차량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양쪽 차량이 다 문제가 있어서 결국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중학생이 이제 충돌에 됐고 그다음에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첫 번째 이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직진 불가능한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그런 과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실로 인해서 양 차량이 충돌했고 그로 인해서 인도 돌진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 사건들 사이에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서 아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편 이제 학생이 숨진 그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경찰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회전 차선에서 이 사설 구급차는 직진을 하고 있었던 거고 무엇보다 그 사설 구급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은 저 지금 보시는 저 왼쪽의 승용차는 신호 위반을 하고 윙 달렸던 거 아닙니까? 제발 신호 좀 지키세요. 그 몇 분 몇 초 빨리 가겠다고 말이죠. 예, 결국 이 정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빠졌구나. 오늘도 나 때문에 얘네들이 환장하는구나. 오늘도 너네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허전하구나. 그렇게 좋아? 거침없이 닭살 돋는 멘트를 쏟아내는 이 남자,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BJ인데요. 그런데 사건 반장에 이 BJ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여성들을 속여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대체 이 BJ와 여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 제보자는요, 한 명이 아니고 되게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 명의 제보자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더라. 예. 네, 이 여성 제보자들은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BJ를 하고 있는 40대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제보자는 여성 BJ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시청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방송 시청자 수는 10명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좀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먼저 카톡을 보내거나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면 그다음에 여지없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나 뭐 300만 원짜리 명품 반지를 사달라고 한 케이스도 있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명목에 돈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협박을 당하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여성들 중에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거나 준 사람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뭐 어떤 직업에 뭐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40대 남성이 BJ 일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냐, 그런 게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이걸 요구하다 보면 꼬리가 길고 결국 밟히는 법이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과연 궁지에 몰린 이 40대 남성 BJ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통화 내용 실제 들어보시죠. 니가 나한테 X가 입장이 아닌데 나한테 왜 자꾸 아까워 주냐 이 말이다. 봐봐, 나 니가 뭘 한다고 나쁜 마음은 안 먹거든. 그냥 더 많이 나가버려야지. 나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님 있잖아, 사람 있잖아, 궁지로 몰아놓잖아. 궁지로 자꾸.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이 궁지로 몰아놓으니까, 야, 그게 막말한데 그냥 안 간다, 도망가라. 그래, 야, 나 도저히 지긋지긋하다. 진짜 니네 축하를 내가 축하 한번 하자 그냥. 근데 내가 니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일게. 방송에서부터 일단은 내가 내가 할게. 해보자. 니가 뭘 그거 사가고 그만해주셔야 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줄게. 하도 그냥 삐삐거려가지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 나 네 돈 떼먹고 도망 안 가. 이러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발을 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BJ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여성들, BJ와 만나고 있던 다른 여성에게 남성의 실체를 알리고 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J는 전 여자친구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둘러댔고요. 오히려 해당 여성에게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면서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BJ가 계속 금전을 요구하자 여성은 뒤늦게 사기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자, 이후에 돈을 빌려준 여성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들 각자 자신이 진짜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 BJ는 같은 시기에 최소 3달이라고 해야 할까요? 3달이? 예, 최소 3달입니다. 여러 명을 만나고 있던 거예요. 이 여성들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지만 소액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이를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피해 여성들끼리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시간대를 맞춰본 거예요. 맞춰봤더니, 어머! 나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무슨, 너님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퍼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최소 3달이. 자, 현재 여러 여성들이 연대해서 이 40대 남성 BJ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자, 그럼 이 BJ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 비주얼도 안 되는 것들이
자, 해당 BJ가 직접 방송에서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얼굴이 안 되고 니네가 비주얼이 안 되니까 로맨스 스캔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쁘고 잘생긴 애들 그런 생각도 안 해. 내가 로맨스 스캔 당했지 이런 생각 안 해.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이쁘고 자존감 높은 애들은 꼭 못생기고 찌질한 애들이 나 로맨스 스캔 당했어. 저 사람이 날 꼬셨어 막 이런다니까 임마. 나 아는 애들 뭐 하냐면 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막 이런 애들이 야 니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웬만하면 사람이 저렇게 집착까지는 안 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제 집착하고 가면서 지랄하길래 나 모르겠다 나도 진짜. 아 몰라 평생 나 같은 남자 못 만나나 보지 막 이런 거네 정말. 이 저희 제작진들이 저 블러를 걷어내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누군지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아니 저는 그 봤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BJ는 직접 방송을 켜고요. 시청자들을 향해서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로맨스 스캠 당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가지고 놀았네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못생기고 조금 찌질한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당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다라고 뭐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후에도 내 지인들이 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쟤네들이 집착하냐고 묻더라라면서 나 같은 남자 평생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기도 했고요. 또 돈을 돌려달라는 여성들을 향해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너희가 잘했으면 한두 번은 더 만났을 거 아니냐 라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방송 시청자들에게 여성들을 스토커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 쪽지 DM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또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SNS에 그 가계정을 만들어서 나이 많은 여성이나 과체중 여성의 이미지를 AI로 또 합성을 한 뒤에 합치면 무서운 언니들이라면서 또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우 이쁜 여자들은 나랑 이렇게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잘 놀았다 하고 끝내. 꼭 못생긴 애들이 무슨 좀 이렇게 그냥 진상짓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BJ랑 좀 얘기도 하고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요. 예. 접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서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 사건반장 취재진입니다라고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해당 BJ 라이브 중에 맞습니다. 직접 입장 좀 듣고 싶다 연락처까지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댓글창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 BJ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표정이 굳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별도의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제보자들, 이 BJ가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가 고소가 진행이 되니까 뒤늦게 연락을 해와서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랑 사귀었냐면서 네가 좋아서 준 돈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성들은 이건 명백한 사기가 맞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여성들은 이 BJ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또 일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 몇몇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뭐 별거라고 이걸 이렇게 그냥 계속 길게 얘기하고 있냐 하는데 이 형사 사건입니다, 신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거는 용도 사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잘 모르나 본데 내가 뭐 카드값 메꿔야 한다라든지 어떤 용도를 뭐 지정해서 그 돈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다른 용도에 쓰잖아요. 바로 용도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해당 BJ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그 피해자들이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각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접수해서 사건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요, 사기 금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구속도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소지에 가봤더니 실거주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소재 파악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 지명 통보 상태로 이제 BJ에게 지명 통보되었다라고 이제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데 곧 조만간 지명 수개 절차로 전환이 돼서 체포 절차의 체포 절차까지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명 통보 상태고요. 현재는 네. 그래도 계속 조사에 응하지는 않거나 그러면 지명 수배로 이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사설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차주는 주차비를 받으려는 피해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60대 대표님의 제보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사건 상황부터요. 네, 지난달 28일 새벽 6시쯤 광주 북구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CCTV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가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하고 이미 좀 열려 있는 상태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이를 무시한 채 지금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움직여요. 거고요. 제보자가 차량을 따라가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저렇게 그냥 끌고 가버려요. 차가 갑자기 막 후진을 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열려있는 창문을 붙잡았는데 운전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모니까 제보자는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크게 넘어져서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고요. 머리와 얼굴, 팔 등을 다쳤습니다. 뭐 영상만 봐도 애초에 뭐 그럴 의도 자체가 없었던 인간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아이고 괜찮으세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좀 징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돈 못 줘 그러더라고요. 길에 약간 후진 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갔죠. 문은 다 열어져 길에 열어진 상태에 제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래도 정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비켜! 그러고 그냥 갑자기 급발진이가 나가본 거예요. 갑자기 가보니까 나 몸이 쏠려갖고 따라가면서 넘어진 거죠. 한 4, 5분 동안 내가 기절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사님들 보고 그냥 달라두고 난리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드러나 있었어요. 뒹굴어 버렸으니까요. 뒤로 떨어져갖고 주상이 뒤쪽이 아주 까져버렸어요. 일나고도 의식이 있어도 내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머리를 다쳐버리니까. 자, 주차비 그거 몇 푼 아끼려고. 그렇습니다. 주차비 저거 뭐 4,000원밖에 안 하는 거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보자는 이제 사건 당일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을 했고요. 전날 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의 차량이 밤 10시쯤 해당 주차장에 와서 제1주차장에 주차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규정상 선불로 요금을 받는데 해당 차종은 주차 요금이 4,000원인 겁니다. 이 제보자가 퇴근한 이후에 밤에 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 차량 나갈 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요. 그러다 6시쯤에 해당 차량이 마침 이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고 이후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차량을 좀 세워달라고 하면서 주차요금 4,000원 정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에게는요. 술 냄새도 좀 얼핏 났는데 이 반말로 야, 돈 못 줘 라고 해서 창문을 잡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야, 비켜 라고 하면서 그대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 넘어진 제보자는 5분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신 거고요. 이 목격자인 버스기사에 따르면 넘어지는 소리가 퍽 하고 크게 나서 바로 달려갔고 아저씨 괜찮아요 외쳤는데 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러다 잘못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왔고 제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 경찰서에 이 사람 출두를 합니다. 자, 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뺑소니 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도인 줄 알았죠. 자, 경찰 관계자와 제보자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스스로가? 예, 스스로. 그래갖고 여기 우리 조사 받으면서도 막 화를 냈다가 안 냈다가 막 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때 그 돈을 주라고 해서 장도인 줄 알고 갔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신고가 돼갖고 이러냐 주장을 하고 막 성질을 냈다 막 이러거든요. 변명을 하더라고요.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창문을 두들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강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어이없는 게 이미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창문을 두드린 적도 없고 자기 죄를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허위 진술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제가 더 막 열이 받더라고요. 영상 보고 제가 너무 분에 못 이겨가지고 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러겠습니까?
네, 이 경찰에 따르면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량 소유주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다른 지병도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다시 출석해서 뭐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뺑소니 아니라면서 이 이자에 의하면은 창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근데 영상에 보면은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거든요.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내렸더니 돈을 달라고 해서 강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뺑소니로 신고된 거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조사를 받는데 그러면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에 동승했던 여성을 내려주고 본인은 광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을 하더랍니다. 경찰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또 받기 위해서 동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동승자 연락처는 또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지금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창문은 이미 열려져 있던 것이고 창문을 두드린 적도 없고 주차비를 정산해 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강도냐 이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상식적으로 주차비 4,000원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네, 옆에 있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그 새벽에 같이 있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도망갔다는데 뭐 강도인 줄 알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보자께서는 술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운전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제보자께서는 뇌진탕, 어깨, 팔꿈치, 요추, 경추, 염좌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에요.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자, 술 같은 거 마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걸릴까 봐 냅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친정엄마의 옆자리는 비어있고 딸의 얼굴은 시종일관 어둡기만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딸은 신랑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고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이를 지켜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인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남편이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다 망쳐버렸다는,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는 아내분의 제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인 아내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난 겁니다. 친구가 우리 큰오빠 만나볼래? 라고 주선을 해줘서 만나게 된 건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도 가족이 되는 거라서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친구도 시부모님도 제보자를 다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해서 오히려 남편보다 이 식구들이 더 편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이 제보자에 따르면 좋게 말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지만 조금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고지식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남편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나 싶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최근 이 외동딸의 결혼을 코앞에 두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교수님? 네, 이렇게 원리 원칙적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취미는 특이하게도 색소폰 연주였어요. 어느 날 색소폰에 빠져서 색소폰을 이제 연습하고 싶은데 사실 집에서는 연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됐고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빌리거나 또는 인접이 드문 교회로 나가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시골에 집 짓고 혼자 살면서 색소폰이나 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남편에게는 물려받은 땅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은퇴하고 이 땅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지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진짜로 컨테이너를 지어서 그 안에서 색소폰만 불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속에 컨테이너만 딱 있는데 남편 거기 가서 색소폰 막 부느라고 집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자연인이 되기라도 한 걸까요? 자, 제보자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 이후로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여름 되면 모기가 있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잔다 이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남편들이 갱년기 오고 마누라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자연이다 하러 간다 이러고 그냥 가길래 그래 잘 다녀와 그래 힐링하고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좀 수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보자 말로는 맨 처음에 한 번은 처음은 남편이 좀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렇게 아무래도 나 혼자 지내기 편할 정도로만 해놓은 거고 이게 무슨 별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여기 와서 자고 가면은 뭐 이제 아내나 딸이 굉장히 불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름에는 벌레 많지, 겨울에는 춥지. 야, 이런 데서는 그냥 내가 혼자서 자연인처럼이나 지내는 거지 못 온다라고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에 시누이한테 아니 좀 서운하다 그랬더니 시누이도 남자들도 갱년기 때는 그냥 그렇게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도 그냥 자주 오가면서 들여다보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해서 그냥 믿고 그러면 힐링하고 와 라고 하면서 믿거니 하고 있었는데 딸이 그래도 아빠 그래도 매일매일 연락을 하자. 매일매일 아빠 사진, 셀카라도 좀 보내줘 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셀카를 보내면서 이제 생존 확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서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남편이 이제 집에 왔다가 시골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보자도 마침 시가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보통 우리 여보세요 하고 받잖아요. 근데 마치 이미 누군지 안다는 듯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말하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누군지 알고 그래 물었더니 남편은 색소폰 동호회 사람인데 자주 통화해서 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일단 제보자 여기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편이 제보자를 시가에 내려주고 동호회 사람들을 만난다면서 읍내로 나갔는데요. 저녁에 제보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서 남편을 불렀는데 차에 타자마자 웬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 중에 여자도 있냐 물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어떤 부부가 오늘 같이 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아주 독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으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결혼을 코앞에 둔 딸이 아빠 깜짝 놀라게 한다고 시골집 가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다가 그만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둘이서 이제 그게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가건물에 사진 다 찍고 시술 2개 꽂혀있는 거, 그 여자 속옷 걸려있는 거 이렇게 살림을 차려서 내 가족을 속였다는 그 생각에 떨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딸하고 저하고. 자기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빠 안 보고 살 거다. 결혼식도 망쳤다. 아빠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잘난다. 결혼식 앞둔 딸이 못 볼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청첩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첩장 빨리 아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집에 안 오니까 그래 내가 내려가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주소만 받아들고 이제 시골집에 처음 갔는데 처음 딸이 이 목격한 것은 마당 빨랫줄에 널린 여자 속옷과 옷까지였던 겁니다. 딸은 맨 처음 집을 내가 잘못 찾았구나 싶어서 컨테이너 안도 살펴봤는데 야, 무슨 신혼부부가 사는 집처럼 침대 있고요. 식기류, 화장품, 화장실에는요. 칫솔 2개까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색소폰 케이스를 보고 이 집 맞다 라면서 충격을 받았고요. 제보자는 딸이 나 안 믿을까 봐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줬는데 몸이 덜덜 떨리더라면서 이게 불과 딸 결혼 2달도 안 남긴 시점이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니, 자연인 되고 싶다며. 진짜 답답하죠. 일단 제보자 막 흥분한 딸을 진정을 시키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사실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됐다. 색소폰 연주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내 마지막 사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제보자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 문제는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딸 결혼식부터 좀 잘 어떻게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남편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성인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 싫었겠지만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뻔뻔하게 나왔고요. 제보자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내 마지막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딸 결혼식까지 펑크 내고. 네. 저는 이 사람이 이 뭐 외도를 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 여성을 사랑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 인생을 억눌렀던 자기 인생을 지금 즐기면서 리셋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왜냐하면 딸의 결혼식조차 오지 않았다는 건 가족 아내와 딸은 이제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다. 나는 정말 이 인생을 다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남성이 더 이상 책임감을 발휘하거나 아빠 노릇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딸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가장 슬프고 상처받은 일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딸의 마음이 잘 추스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상황, 대형 트럭이 건널목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합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여보지만 충돌을 피하기엔 역부족인데요. 강한 충격과 함께 트럭이 그대로 앞으로 밀려납니다. 집채만한 적재함이 무섭게 밀려오는 상황. 앞 차량은 그대로 끼어버리고 뒷 차량은 서둘러 후진을 해보지만 결국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 직후 트럭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가 모두 급히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그 앞에 뭐 하나 차 있는데? 네, 저 앞 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니, 기차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건널목에서 제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세요. 제발 좀 다음 이어갑니다. 네, 여성을 둘러싼 직원들이 동그랗게 불을 붙입니다. 화르르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여성은 공연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위험하다. 네, 동작을 이어가던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긴 치마에 불붙은 고리가 엉키고 맙니다. 빙그르르 돌던 여성의 몸 위로 불길이 점차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포에 질린 여성은 몸부림치면서 바로 뒤에 있던 강으로 달려가서 그대로 몸속에 온몸을 던집니다. 아니 이거 약속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곧장 강으로 들어간 덕분에 여성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불은 한순간에 통제를 벗어나는 만큼 불을 다루는 공연에선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유 세상에. 자 다음 이어갑니다. 두 차량이 속도를 높여서 고속도로를 쌩 나란히 달립니다. 그때 흰 차량이 슬금슬금 검정 차량에 접근하더니 그대로 쿵 들이박는 거예요. 휘청. 검정 차량이 앞질러 가려고 하자 흰색 차량이 재빨리 또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저래? 계속된 난폭 운전 끝에 결국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는 두 차량. 창문을 연 검정 차량 운전자에게 흰색 차량 운전자가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창 안으로 팔을 쑥 집어넣는데요. 창문을 사이에 두고 두 운전자가 치열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아 비겁하다. 저 양반도 내린 다음에 싸워야지. 네, 경찰이 현재 번호판을 통해서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난폭 운전의 폭력까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소풍을 나온 한 가족에게 독수리 한 마리가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손을 저어보지만 도망가긴커녕 오르르 뛰어오니까 아이가 소스라치고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요. 울어. 한 가족의 평화로운 시간을 깨놓는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음식까지 뺏어 먹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느긋하게 조련사가 다가오더니 독수리를 제 팔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머쓱하게 웃으면서 독수리 부리에 있던 음식 부스러기를 접시에 올려놓더니 태연하게 자리를 뜹니다. 이거 간식은 지가 좀 챙겨줘야지. 아유, 아이들은 지금 소풍 와서 공포 체험 제대로 하는데 독수리는 배만 두둑하게 채우고 기분 좋게 떠나네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이 없어가지고 독수리 울음소리를. 저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